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도 시청을 잘 해주시고 도움이 되시면 여러분들 소중한 손길로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고 커뮤니티 신청 특히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정보 보기에도 있고요.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금양에 관련해서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와 함께 투자 판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커뮤니티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금양에 관련해서 약 1시간가량 이 주주분들, 개인 투자자분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중요한 부분을 나눴는데 뭐 앞으로 제가 며칠 안으로 금양에 또 관계자분과 직접 통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들을 또 소통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커뮤니티 내에서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금양 주가가 한때 19만 원을 넘기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주목을 받고 현재는 28,000원대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왜 이천지 산업과 금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언을 했는지 진솔하게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금양과 저의 인연은 4만원대 아시죠 여러분들? 4만원대부터 시작된 그 분석과 커뮤니티 내에서 들어오시면 기존의 커뮤니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수익 실현, 금양과 관련해서 제가 가진 경험이 단순히 책상 앞에서 차트만 보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쵸? 직접 부산, 대구 여러 차례 방문을 하면서 금양의 관계자들을 만나고 기공식에도 참여를 하고 또 류 회장님과도 마주하고 실무진들과 미팅을 접하면서 식사 자리도 갖고 그 과정에서 금양의 이 사업 방향, 기장 공장의 건설 상황, 뭐 몽골 광산의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는 그런 모습들, 2차전지 산업의 흐름 등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분석하고 실제로 저희 아카데미 가족분들 중에서는 2차전지 대기업에 종사하신 분들도 지금 계세요. 그렇게 해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계속해서 분석하고 정보를 제공을 해왔습니다. 금양 주가가 4만원일 때부터 43,000원이었나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게 2년이 넘었는데 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고 이후 주가가 19만원이라는 고점을 돌파를 했었죠. 당시 저도 그렇지만 커뮤니티에 계신 가족분들이 금양을 통해서 엄청난 자산 증대를 이루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저는 금양의 이 주가가 고점에 도달한 이후에 그리고 2차전지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렸어요. 2차전지 비중을 줄이시라. 주가는 오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는 대응이 중요하다. 이게 다 저희 커뮤니티 코멘트인데 기록이 다 있습니다. 이거 저희 일반 뭐 정보방, 불법 리딩방이랑 달라요 여러분들. 늦게 입장하신 분들도 기존 코멘트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월 23일 날 코멘트 나간 것도 있죠. 2차전지 심각한 증명이다. 2차전지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 뭐 엔비디아 관련해서 엔비디아 투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고,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1월 22일입니다 1월 22일 1월 22일 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전 9시 38분에 2차전지 비중 축소하시고 반도체 관련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어요. 계속.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렸을까요? 2차전지 비중 축소에 대해서 커뮤니티 내에서. 이 유튜브 플랫폼에서는 매수 매도 자체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2차전지 이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신호가 보이기 시작을 했고 비중을 줄이라, 주가는 오르기만은 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는 대응이 중요하다, 미련은 성장을 방해할 뿐만이다, 손절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다, 큰 기회비용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단이 필요하다. 현재 금양의 주가는 28,000원대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금양이라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2차전지 산업 전반의 성장세 둔화와 수요 감소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인원 감축을 하고 있고, 또 아까도 공유를 해드렸지만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네? 포드도 유럽에서 4,000명 인원 감축을 했어요. 전기차 둔화에 따라서 IRA 폐기 전망까지. 그리고 또 2027년 말까지 또 규모 인력 감축을 추가로 계속 실시를 할 것이고,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000명, 영국에서 8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유럽 전체 근로자 28,000명의 14%에 해당하는 규모. 왜 완성차 업체들이 이렇게 움직일까요? 예? IRA 보조금 폐지가 된다면 미전기차 수요가 27%가 더 감소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을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하고 산업의 방향을 읽은 거예요.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한다고 마냥 기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놨고, 그 보금자리는 지진에도 강하고 불에도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보금자리에 어느 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하고 자연재해로 어스퀘이크 지진이 일어나서 집이 막 무너지려고 해요. 근데 이 집이, 이 보금자리가 화재에 강하고 지진에 강하다고 해갖고 무너져 내리는 거를 보면서 그냥 우리는 바라보는 게 맞겠습니까, 이게? 특히 투자 시장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주요 전기차 업체들이,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터리 가격 인하 압박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제조사들에게도 지금 엄청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2차전지 산업의 경쟁이 심하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2차전지가 미래 산업의 주축으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금양은 최근에 유상증자 지연, 자금 조달 문제, 이걸로 인해서 시장의 신뢰를 잃었고, 재무 구조는 개선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여력이 지금 현재 부족하게 됐어요. 왜 제가 최근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 이제 와서 금양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지?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단 한 번도 저는 금양을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하거나 매수를 하시라고 권장한 게 없어요. 시장의 변화와 기업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주가가 한창 오르던 시기, 그리고 2차전지 산업이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는 긍정적인 전망을 말할 수가 있고 실제로 자산이 증대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커뮤니티에서. 하지만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산업이 바뀌고 완성차 업체 수요가 줄어들고 이미 오래됐습니다. 이미 차트가 말해주기 전에 산업에서 다 말해주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맹신하신 거예요. 그게 안 보이셨으면. 긴 호흡으로 가져가다 트럼프 리스크 없다, 지금이 저점이다, 아직까지도 2차전지 투자하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몇 년 전부터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거기에 휘말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양도 내부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만 앞세운다면 이게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기다리면 반등한다? 결국 빅뱅처럼 폭발할 것이다? 이거 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라이브 방송에서. 2차전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라이브 방송에서 또 커뮤니티에서 공개까지 했습니다. 이메일 온거. 여러 업체들에서 저희 채널에 출연하신다고 같이 얘기하시다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출연료 많이 줄 테니까 와서 2차전지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채널도 있었고. 안 한다 그랬어요. 저도 돈 받으면 좋죠.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다 알아요,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은. 금양의 수익 실현 시점, 그리고 손절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절도 투자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주가는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기회비용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고점과 수익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투자란 기다림이 아닌 대응이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단순히 기다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다림만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지금 국내 시장이?
미래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의 미래만 보는 게 아니라 산업과 이 세상의 미래를 보고 세상이 뭘 원하는지,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대응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시장 환경이 바뀌고 기업 자체가 위기에 처하면 주가는 당연히 하락해요. 예? 제가 무슨 비판해서 주가가 하락합니까? 예? 제가 무슨 긍정적인 얘기해서 주가가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예? 올라갈 기업은 올라가고 내려갈 기업은 내려가고 산업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금양은 과거에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줬던 그 기업이고 종목이에요. 보세요. 예? 오늘 지금 라이브 방송에서 저희가 소통한 겁니다. 400%의 수익 보셨던 분들도 미련이 있었지만 손절하고 다시 또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복구하고 계세요. 예?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처음 입장했는데 마이너스 금양 75%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용도 전혀 몰랐고 이제 윤 대표님 방송을 알게 됐다. 기다림만으로 시장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든 그거는 진짜 확실해요. 지금의 금양의 상황은 과거에 이 우리가 바라왔던 장밋빛의 그런 기대만을 가지고 투자의 관점을 잡아야 되는 그런 금양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투자에 대응을 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2차전지 산업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혼자서 감정적으로 판단할 시기가 아닙니다.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금양을 비롯해서 다양한 기업과 산업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과 실질적인 투자 전략을 매일같이 공유를 하고 매일같이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종목 안내도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는데, 오늘 보십시오. 네? 뭐 미장 관련해서 이제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한미글로벌 저희 안내 종목이에요. 21% 폭등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수익 인증을 아무나 이 유튜브에서 대놓고 하겠습니까? 조작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데. 예? 뭐 금양 관련해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몽골 전 대통령 그 방문했던 이유,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제가 솔직하게 질문을 반대로 했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에게. 예? 지금 주가가 28,0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이 주가가 40만 원인데 뭐 500% 정도 상승을 해야지 만족할 만한, 그런 500% 상승해야 15만 원이에요. 그쵸? 근데 500% 상승하려면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40만 원의 그 가치가 있는 그 기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500%가 상승을 하려면 LG에너지솔루션만큼은 아니더라도 비등한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기업이. 예? 그만큼 LG에너지솔루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가 15만원, 20만원의 값어치, 금양의 500%와 600%, 700% 성장, 전고점 성장은 LG에너지솔루션만큼의 기업 성장은 아니더라도 비등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경쟁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캐파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쯤 될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그게 되는 시기가 주가 올라가는 시기예요. 전고점 돌파하고. 네? 안 그렇습니까? 얘기하시잖아요. 빠르면 5년, 7년 정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기다리실 분들은 기다리시면 돼요. 나는 진짜 5년, 진짜 7년 금양을 그냥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 투자하겠다. 그러면 정보 같은 것도 보지 마세요. 2차전지 올라간다, 빅뱅 폭발한다, 지금이 저점이다, 이런 유튜버에서 하는 것들 보지 마세요. 그냥 넣고 그냥 기다리십시오. 차라리. 그런 게 아니라 기회비용 맞춰서 진짜 대응하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자산 증대하고 즐겁게 건강하게 내 자산 묶여있지 않게 투자를 해서 손실을 만회하고 하려면 그런 분들만 커뮤니티 입장하세요. 2차전지만 맹신 투자하시는 분들은 원하지도 않습니다. 예.
진짜 이런 그 미련은 오늘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또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만 될 뿐입니다. 손절을 그리고 나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손절은 여러분들 또 다른 기회 창출이에요. 네. 상장 폐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네. 리밸런싱한 종목들은 아카데미에서 리밸런싱한 종목들은 또 수익 중이고 다른 전문가들은 큰일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이분은 라이브 방송 계속 시청해 주시고 있는 분인데 2000년이 좋게 전망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대표님 혼자 주주들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것 같다. 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금양은 과거에 우리에게 큰 기회를 안겨줬던 기업이고 수익을 창출해줬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과거의 고점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손절은 실패가 아닙니다. 더 큰 손실을 막고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과정이고 투자란 기다림이 아니라 대응의 연속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금양에 관련돼서 이제 유튜브를 보면 제가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전달을 했잖아요. 당시 상황에 맞는 올바른 정보를 근거로 한 것이었고 이거는 금양이 가진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으로 주목받던 시점에서 적합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의 한계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시장이나 상황이나 투자 대응 전략을 상세하게 공유하기 어려웠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영상마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커뮤니티 입장하셔라. 커뮤니티 입장하셔라. 유튜브에서는 기본적인 정보와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공을 했지만 커뮤니티에서는 그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분석 대응 전략을 공유를 해왔어요. 네? 기업의 실무진과의 대화 내용들 그리고 하나의 기업이 갖고 있는 리스크까지도. 금양의 유튜브에서는 이 사업 구조, 2000지 산업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기장 공장의 진행 상황, 객관적인 사실과 긍정적인 전망을 공유를 했죠. 하지만 유튜브는 특정 시점에 정보를 전달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그 시장 상황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전략을 즉각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웠어요. 이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수도 없이 그것도. 커뮤니티에서는 금양의 주가의 고점에 도달을 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비중 축소와 수익 실현의 필요성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또 2차전지 산업의 성장 둔화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기반으로 미래 리스크를 대비하는 전략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손절의 중요성과 기회비용 관리를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증거가 있어요. 기존에 뒤늦게 오신 분들도 다 보실 수 있어요. 결국에 이거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티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대응 기회를 놓친 거예요. 안타깝게도. 커뮤니티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러한 대응 전략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커뮤니티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의 본질인 대응력과 정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예요. 이게 커뮤니티 참여자들이 바보입니까? 금양의 주가가 고점을 기록할 당시에 비중 축소와 수익 실현 전략을 통해서 실질적인 자산 증대를 이뤘고 유튜브 시청자들은 유튜브에서 기업의 긍정적인 정보와 가능성을 알렸지만 하락 국면에서의 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얻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왜 커뮤니티 참여가 중요한가? 주식 투자는요,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이분법적인 판단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투자자가 이에 맞춰서 대응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커뮤니티에서 운영방이라고 얘기했죠. 이러한 대응을 돕기 위해서 심층적인 분석과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고 영상마다 이야기를 했어요. 영상마다. 네? 몇 년째. 엔비디아도 지금 저희는 언제부터 투자를 했는데요. 네? 엔비디아. 네? 테슬라도 또 언제부터 투자를 했는데요. 자, 엔비디아 489달러에 안내 나갔습니다. 엔비디아 489달러. 테슬라 보세요. 네, 다른 종목이 새 나갈까봐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립니다. 200달러 안내 나왔어요. 보십시오, 여러분들.
테슬라 305달러 돌파 축하드립니다. 지금 저희 200달러, 198달러 이럴 때 안내 나와서 남들 해외 투자 관점 테슬라 망한다 그랬죠. 다 잡고서 저희 보세요. 300달러 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 분산 투자 진행하신 분들, 우리 가족분들 모든 종목이 다 수익권입니다. 수익 실현하시라고 그랬어요. 물론 전량 매도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이익의 일부를 실현하고 나면 주가가 더 오른다고 해도 이거를 손실로 받아들이지 말라. 어쨌든 간에 데미지는, 기회는 놓쳤을지언정 그 기회가 전부의 기회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회들 중에 하나를 방생해 줬을 뿐이에요. 수많은 기회 중에 하나를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것이다. 이 주식이 우리의 자산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지 주식이 우리를 휘두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차전지 산업의 구조적 변화, 완성차 업체들의 수요 감소, 금양의 내부 리스크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미래 대비 다 했습니다. 투자자 간의 소통과 학습, 커뮤니티에서는 서로의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면서 보다 폭넓은 시각을 가질 수가 있었고, 이게 개인 투자자가 혼자서 시장을 분석할 때보다 훨씬 더 큰 장점을 갖고 있죠. 결론적으로 커뮤니티는 투자 대응의 핵심 도구다. 유튜브에서는 금양의 긍정적인 정보와 가능성을 올바르게 전달을 했지만 시장 변동에 따른 대응은 실시간으로 어떻게 그걸 업로드를 합니까? 커뮤니티에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가능했다. 커뮤니티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2차전지 전체적으로 2차전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에서도. 이게 정보 부족과 대응력 차이에서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움직이기 귀찮고, 앞으로는 좀 유튜브와 함께 커뮤니티에도 여러분들이 좀 참여를 하셔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좀 적응을 하면서 더 나은 투자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커뮤니티에서 아카데미에서 아주 다른 세계에 있어요. 2차전지는 거의 거들떠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 투자에 있어서.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커뮤니티 얘기를 하면 입장을 망설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토론을 그걸 또 해봤는데, 요즘에 유튜브랑 이 SNS 이런 부분에서 블로그 이런 데서 대해서 이제 투자 관련 커뮤니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가치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기 어려워해요. 특히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과장된 수익 사례를 조작해서 보여주거나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커뮤니티도 똑같은 곳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 참여할 그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왠지 아세요? 유튜브나 다른 플랫폼에서 이미 제공되는 정보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혼자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 오산이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어떤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굳이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사실. 그리고 텔레그램 같은 이런 플랫폼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또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이 70이 넘으신데도 텔레그램 설치해서 저희 커뮤니티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노력하신 분들은 다 대응하고 자산 증대를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일부 사람들이 다른 회원들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또 꺼릴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리고 커뮤니티가, 또 구독자 커뮤니티는 무료로 운영이 되는데 유료로 운영된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부분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커뮤니티가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예요, 여러분들. 참 그렇습니다. 참 이 금양이 13만 원 도달했을 때도 저희가 또 수익 실현 실제로 하고, 또 저점에서 이제 물량 잡자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쵸? 금양 주가 하락에 대해서 대비를 했던 그런 또 자료들과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단순히 그리고 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금양 같은 기업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매일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종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투자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리고 텔레그램 사용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이게 부담 없이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금양은 지금 참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투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 또 보통 보면은 오늘도 얘기를 했는데 마이너스 70% 손실을 기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75%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앞으로도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철저히 분석하고 이거를 통해서 자산 증대만 신경 쓸 거예요. 네, 저희는. 그리고 이 금양도 몽골광산 문제랑 더불어서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상태를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냉철한 그런 판단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믿음만이 아닌, 그쵸?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제 금양에서 얘기도 나왔죠. 금양 측에서 또 공지도 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KPI 뉴스에 대해서. 얘네들이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 금양이 이 1029억에 인수를 하면서 2차전지 원재료 리튬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으로 발표를 했는데, 밝혀진 사실들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채굴권 부재 문제, 몽골 국가등록청의 법인 등록부에 따르면 몰라는 채굴권이 아닌 과학기술 목적의 광물 탐사 허가와 기타 운송 도매업 관련 허가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리튬 채굴을 위해서 필요한 기타 비철금속 광석 채굴 허가 코드 0729라고 했나요? 0729의 권한도 없고, 몽골의 광업권 목록에서도 몬라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거는 금양이 당시 발표했던 광업권 보유 주장과 상충된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재무 상태부터 부채 비율 1285%, 유동 비율 다 안 좋은 얘기예요. 여기서 이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재무 문제는 이거를 반론할 수가 없죠. 그렇죠? 신뢰성 위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금양 측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제도 또 공유를 해주셨죠. 이거 공유를 해주셨는데, 이 커뮤니티에 공유를 해주셨죠. 저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아무 말씀 안 드렸어요.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참 안타깝죠. 미련이 남아가지고 있는데, 내려갈 걸 아시면서도 팍 내려가게 생겼는데 아직 미련이 남아서 가지고 있다. 내려갈 걸 알면서도 이렇게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공식 공지를 보면 11월 20일 오후에 발표를 했죠. KPI 뉴스가 몽골 광산에 채굴권이 없다고 보도를 했지만 이게 사실이 아니다. 몽골광물청에서 승인받은 채굴권 공증본이랑 국가등록증명서를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허위 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주주이익과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또 받아들이는 게, 저희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은 표면적으로 회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 공지에서 중요한 점은 회사가 주장하는 사실과 시장의 신뢰 사이에서 큰 괴리가 존재를 한다. 만약에 회사의 이 분이 모두 사실이라면 주가는 왜 지속적으로 붕괴를 하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 그래서 제가 이제 관계자분과 통화를 할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또 할 겁니다. 아무튼 또 그리고 왜 시장과 투자자들은 여전히 금양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현재의 위기는요, 금양의 위기는 단순히 언론 보도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만든 신뢰 상실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이에요. 금양이 과거 몽골광산 이 매출 전망치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공시를 했죠. 당초 예상 금액이 4천억이 넘었고, 영업이익이 1,600억 정도, 매출 4천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1,600억, 실제 실적은 66억 원의 매출, 14억 원의 이 영업이익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한국거래소가 금양의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을 하고 2억 원의 제재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거 자체의 스타트예요. 주가의 추가 하락의 스타트. 2차전지 산업의 영향에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금양만의 또 다른 하락을 만들어낸 것이죠. 신호를 보낸 사건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해드렸어요. 저희는 커뮤니티 내에서. 그리고 이후에도 이 비판 섞인, 비판 안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대규모 투자 유치에 지금까지 뭐 별다른 그 성과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 시장 신뢰 부족. 이것도 사실 기장공장 그 부분을 투자 유치를 해서 문제없이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죠. 그 다음에 몽골 광산을 인수를 해서 2차전지 원재료 리튬의 안정적인 공급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논란과 뭐 기업 측에서도 말씀을 했죠. 리튬 관련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시면 장래 사업 경영 계획 공정 공시 정정 공시에 관련 말씀 9월 27일 6시 34분 생산 매출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좀 많이 늦었죠. 그러나 현지 광산에서 획기적인 시스템의 개선으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뭐 텅스텐 원광품이 증가에 따른 생산 증대와 리튬의 빠른 FS 완료 및 개발 획득을 위해서 광산 현장에서 많은 인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금일 공시한 수치를 초과 달성하고 리튬 생산을 통한 밸류체인 조기 구축을 위해서 회사의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다. 최근 정정사유는 최근까지 리튬의 활발한 탐사와 성광 설비 시운전을 통한 텅스텐 전광의 지속적인 생산량 증대, 뭐 이런 부분. 이 부분이 리튬 채굴에 관련된 지연 가능성까지 예측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런 공지들이 우리가 여전히 불투명한 것을 느끼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경영 실적도 지금 금양이 9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잖아요. 3분기까지 누적 적자만 1609억 원, 부채 비율이 1285%. 그렇죠? 그래서 금양의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바라봐야 돼요. 주가가 현재 고점 대비 90% 가까이 하락을 했고 80%가 넘죠. 회사 이 재정 상태랑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그런 상태다라고 많은 그 주주분들이 실제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투자자분들은 여전히 희망적인 자료를 공유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공지와 현실 간의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실적 재무상태 그리고 시장 평가, 현재 상황, 현실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을 이 2차전지 투자는 낙관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위험합니다. 네? 물론 긍정적인 가능성도 있죠. 몽골 광산의 채굴권 문제가 해소되고 본격적인 채굴이 시작되고 회사의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콩고 광산도 3년 이상 소요되는 탐사 사업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를 기대할 여지가 있죠. 네? 하지만 몽고와 콩고 광산 모두 기대치를 우리 모두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은 상태에서 이런 예측 실적 미달에 대한 부분들은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추가적인 자금 조달도 지금 유연한 상태만은 아닙니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금양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퍼센테이지가 높으신 분들은 이미 골든타임도 놓치신 분들은 아예 그냥 어떤 그 정보에도 일일비하지 마시고 가셔야 된다고 봐요. 예, 현실을 직시하라. 대신에 뭐 단순히 언론 보도나 공지 한두 개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사업 전망을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감정적인 어떤 여러분들의 결정을 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섹터에 지나치게 몰두하지 마시고요.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줄이세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지금 해외 투자에서 자산 증대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 다 인증을 또 해주시고 계시고 이게 다 수익 인증이에요. 실제 수익 인증. 해외 투자하셔서. 저희 실제 인증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달러예요, 달러. 3,700달러, 8,400달러. 예? 수익률 700달러, 141달러. 단기간에. 해외 투자는 필수예요, 여러분들. 필수. 예? 보십시오, 여러분들. 22,000달러. 크게 투자해서. 너무 잘하고 계세요, 지금. 예? 다 손절하신 분들 태반이에요, 거의 2차전지. 손실 보시는 분들, 수익 실현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고, 예전에 이제 커뮤니티 아카데미에 계신 분들은. 아무튼, 향후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정률이 금양이 73%인가요? 70% 완료를 했다고 얘기를 했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2170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에 양산 예정이고, 469 내년 6월에 양산 예정이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믹싱 공정 장비, 코터, 드라이룸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뭘 이렇게 하고 있지만, 고점에서 저점으로 온 상황이에요. 냉정한 분석이 필요한 그 상황이다. 금양의 주가가 한때 이 19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고점을 기록을 했지만 지금 28,000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단순한 조정 국면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신뢰 부족이에요. 그리고 외부 투자들의 이 기대감 하락, 금양의 내부 재무 리스크, 복합적인 요인입니다. 이건 그 누구도 탓할 수가 없어요. 네? 기업의 문제예요, 이게. 대응.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그런 코멘트를 듣고 싶으시면 커뮤니티 들어오세요. 커뮤니티, 그놈의 커뮤니티 여러분들. 네? 나쁜 게 아닙니다, 커뮤니티가. 2차 전지 산업에 지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아직까지도 수년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신경 안 씁니다. 그렇죠? 예. 다른 데서 지금 자산 증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봤을 때 2차전지 산업의 빅뱅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2차전지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큰데요. 폭발적인 성장이란 관점에서 보면은 아직도 멀었다. 글로벌 정책의 변화의 불확실성, 오늘도 또 얘기 나오죠. IRA 관련해서 보조금 폐지되면 전기차 수요가 더 감소됩니다. 폐지가 될지 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바이든이 내놓은 그 IRA 정책보다 긍정적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이와 더불어서 성장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업황도 여전히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좋게 말씀드리면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낙관론은 지나치게 낙관론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는데 다른 전문가들은 아직도 2차전지 좋게 전망하고 있는데 대표님 혼자 고군분투하는데 2차전지를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지금? 중요한 산업은 맞아요. 중요한 산업인데 지금은 여러분들 투자 매력도는 떨어지고 산업은 아직 이게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보다 뭐라고 말씀드리면 점진적인 발전을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책 변화, 글로벌 공급망 실제로 나오고 있잖아요. 예? 완성차 업체들도 움직이고 있고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기사예요 이게. 제가 그냥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한참 전부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항상 여러분들 투자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현실적인 데이터랑 분석, 인프라, 특별한 정보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적용을 해서 성공적으로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맹신만으로는 투자에 성공을 하실 수가 없어요. 네? 골든타임도 놓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70-80% 이상 상황에서 물량을 정리하지 못했다면. 네? 왜 골든타임을 놓쳤냐?
공급과 수요 부족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아무것도 대응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요. 네? 나는. 손실을 부정하거나 곧 회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게 지금 결국에는 더 큰 손실을 초래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겠습니까? 감정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래요. 네? 데이터가 아니라 감정에 따라서 어떤 한 사람에 따라서 뭐 맹신하게 되고 공포와 탐욕은 투자자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리고 특정 플랫폼이나 유튜버를 맹신하면서 스스로 판단하지 않아야 돼요. 이 사람 말이 맞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책임을 또 회피를 해요. 그리고 리스크가 관리가 아예 안 됩니다. 손절 라인을 설정하지 않거나 설정했음에도 알아요. 떨어질 걸 더 알매도 지키지를 않아요. 주가가 하락해도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언젠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 그리고 수많은 유튜버가, 구독자도 심지어 많은 유튜버들이 1년 내내 오른다고 하네. 희망에 의존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냉정해져야 돼요. 커뮤니티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진짜 여러분들. 남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대응을 할지, 반등 시점을 기다려서 일부 손실을 복구할지, 뭐 다른 종목이나 시장으로 이동을 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모든 선택은 쉽지 않지만 냉철한 판단이 없으면 제가 장담할게요. 자산 더 잃어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감정이 아닌 데이터와 전략에 맞게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의 현명한 그 결정을 응원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이야기들이 투자의 길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벌써 목요일인데 날씨 많이 추워졌어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커뮤니티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TV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